네, 앞서 예고해드린 내용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채널A와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진범이 누구일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한다는 게요. 맞습니다. 사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이게 구치소에서 19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윤 씨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내가 한 것이다 진술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후 저희 취재팀이 그 화성과 이제 청주 인근으로 가서요 다방면으로 취재했고요. 윤 씨의 거주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윤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인터뷰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소 후 어렵게 직장을 갖고 또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자신을 볼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10분 이해했습니다. 해서 좀 기다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주지와 직장을 알았는데도 저희가 이런 모든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윤 씨를 계속해서 보호해 줬거든요. 이거에 아마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마음을 열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체포됐던 그날의 기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 씨의 자택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와서 날 수갑을 채워주라고 8차 범인을 체포를 한다. 밥을 먹는 동시에 수갑이 딱 날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면 내가 그런 게 있겠냐고. 도망가 벌써 뭐 그 당시 그 양산동이라고 있어. 거기다 별장을 줬단 말이야. 거기다 갔다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너 순순히 자백해라.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어. 겁을 좀 많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야 아마. 그 당시에 좀 등치가 좀 있었고 뭐 유단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겁을 좀 많이 줬어. 내가 겁을 또 많이 먹었고 또. 아직까지 윤 씨의 주장입니다만 일단 그날 이중대가 아예 집에 들이닥쳤고 자신을 끌고 간 것은 경찰서가 아니라 야산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가능성을 뽑아야겠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게 범행 현장 주변인지 야산에서 많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화성 사건이. 그래서 그 현장 주변으로 끌고 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목적으로 야산으로 끌고 갔는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씨는 체포 직후부터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고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쪽으로 때리 몇 번 하고 몇 대 맞았어 거기서 돌아가면서. 손바닥 때려 주먹을 때리고. 난 못하니까 발로 한번 거친 기억이 나. 아 아프지. 나 못했나 봐. 그래서 내가 자빠지는데 항상 그냥 발로 한번 차더라고. 나를 거차더라고. 내가 넘어졌어. 넘어진 걸 어떤 생각 싸대니까 두 대 때리더라고. 내가 뭐 이대로 죽는 거지 않은가. 내가 살아나갈까. 사실 밤낮을 잠을 안 자면 사람을 살겠어. 잘나 그러면 깨고 잘나 그러면 깨우고. 불어라 이거지. 물 달래니까 물 못 주겠다는 거야. 유전자들이 급수만 때리거든. 그 당시에는 몰라. 30년 지나고 후유증 나가지고 나 아침에 약을 먹고 왔는데 머리가 지금 많이 아픈 편이고 어깨가 많이 결린 편이야 지금도. 네, 저희 취재기자에게도 솔직히 고문 안 당했다고는 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혹행위 여부는 꼭 밝혀져야 할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경우 자백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자백에 이르게 되는 어떤 과정 그와 관련해가지고 과연 어떤 협박이나 때는 뭐 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얘기하듯이 지금 소아마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쪼그라뜨기가 무슨 그게 뭐 하나의 협박 내지는 고문이 되겠느냐. 근데 소아마비니까 쪼그라뜨기를 못하죠. 근데 못한다고 때리고 뭐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당연히 압박이 되는 거고 고문이 되는 거죠. 네. 또 하나가 잠을 안 재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3일 낮밤을 안 재웠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말로 그건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여기 김복주 의원님 계시지만 잠 안 자는 거는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사람이 그건 견디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사람의 말, 윤 씨의 말에 따르면 저거는 뭐 고문 받은 걸로 봐야죠. 네. 윤 씨는 물 한 모금조차 안 주고 그렇게 협박과 고문을 했던 형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네.
경찰도 윤 씨를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형사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10시에 경찰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게 본격적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윤 씨가 지목한 형사들, 당시 수사관들과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 대화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당시 채모 성분이 일치한다는 국가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자백을 받아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형사와 윤 씨의 진실게임 양상으로도 번져가는 것 같은데 일단 윤 씨의 주장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끝에 거짓 진술서 작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진술서 쓰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더라고. 불러준 대로 써가지고 강제 시장을 찍었어.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은 아마 자발적으로 찍었다고 얘기했을 거야. 여기서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기 한 명 죽어도 누나 깜짝 안 한다는 거지. 형사가 진짜 그 얘기를 했어. 그 집을 가보는 게 처음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 친구 동생한테 내 그 동생 얼굴 본 적도 없고, 그 집을 내가 가본 게 처음이고, 그런데도 나를 범인으로 찍었다면은 뭔가 계획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도. 탐을 내가 이 달을 어떻게 넘겠어? 넘어갈 기억이 없지. 너무 넘지도 않았고. 경찰은 담 훌쩍 넘었다. 뭐 이렇게 라고 그때 담을 현장감 넘어라고 했는데 제시어만 취했어. 그 형사가 잡아주고 그 포송하고 수갑 찬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라. 그 넘어가는 재연만 했어. 네, 여기선 두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술서를 형사가 쓰라는 대로 썼고 지장도 강제로 찍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재심을 하게 된다면 거의 진술이 아예 뒤집히게 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자백이라는 게 네. 흔히 말하는 증거의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그 자백은 형소법 309조에 의하면 임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데 만약 정말 윤 씨의 말대로 경찰이 불러준 대로 적고 그리고 강제로 지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정말 임의성이 있는 자백으로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 자백은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임의성이라는 건 아무런 강제 없이 스스로 한 자백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짚어볼 게 있는데요. 먼저 현장 검증 때 담을 넘었다. 이러한 형사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윤 씨의 지금 말은 다르고요. 또 지금 수사 경찰들 일부 중에는 당시 지문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윤 씨는 그 집에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네요. 지금 윤 씨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스처만 취했다. 넘어간 게 아니라. 네. 그런데 뭐 경찰들은 팔힘이 세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넘어갈 수 있다는 것과 또 넘어갔다는 건 다른 것이고요. 본인도 뭐 제스처만 취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과연 넘어갈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지금 얘기한 그 지문이 문제입니다. 네. 현장에서 지문이 나왔다라고 그 당시 수사 경찰은 얘기한다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지문이 나왔다면 어쨌든 거기 갔었다는 얘기는 되잖아요. 네. 물론 갔다 그래서 또 뭐 살해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 보면은 네. 8차 사건에서 지문이 나왔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지문 나온 거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윤 씨 지문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범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문이 나왔다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이제 없는데 하나 덧붙이면 아까 우리 이 변호사가 자백이 왜 증거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증거의 왕인 동시에 반대로 증거 폭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백이 나오면 나머지 증거나 나머지 변론을 모두 산산조각내요. 자백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죄가 돼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이 자백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불러주는 대로 썼다. 네. 그다음에 불러주는 강압에 의한 대로 것이고. 강압에서 찍었다. 이런다면 어쨌든 이거는 다른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만으로라도 다시 재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현장 검증 부분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다 촬영을 하고 사진을 남기지 그쵸.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좀 어땠나요? 이게 아니 그때도 인터넷으로. 사진은 찍었어요. 아, 재현하게 그래요? 하고 이제 넘는 거 이런 거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도 8차 사건 현장에서 지문 여부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저 수사본부에서는
기록을 봐야지 글쎄요, 그 뭐 네. 지문을 채취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지문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수사했던 형사들은 현장 지문을 찍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그것만 명백히 된다고 그러면 이 사건은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 있죠. 네.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자주 가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서 지문이 발견됐다면 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물론 지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꼭 단서를 붙여야 돼요. 그 지문이 나온 장소가 벽체 같은 고정식 건물이냐, 아니면 뭐 우유곽이나 저 콜라병 같은 이동식 그렇죠. 물건에서 지문이 나온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지문 자체가 수사 기록이 없으니까 지문을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지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저 양쪽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옮길 수 있는 물건에서 지문이 나왔는지는 확인해봐야 된다는 말씀이 혹시 모를 조작 가능성을 그러니까 염두해 볼 수 있다. 이 가능성 두고 해야 말씀인 되니까. 거죠. 예. 근데 사실 아까 김단비 팀장이 말했듯이 당시 경찰로서는 방사성 동의원소 검사에서 네. 일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의심할 필요 없이 윤 씨다 이렇게 확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그것만 갖고 한 것 네. 같지는 않아요. 아, 이거 그래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일단은 또 동의 검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광학기구를 이용해서 형태학적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채모 형태. 네, 채모 형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채모의 굵기라든지 채모가 이제 구불거리는 모양, 그 곱슬 형태 뭐 이런 것 등등을 먼저 대조를 하고 거기서 유사한 사람을 이제 중성자 검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혈액형일 것 같아요. 혈액형. 혈액형이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채취한 혈액형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런 건 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그것이 채모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티타늄 성분, 이게 나오다 보니까 윤 씨가 범인이라고 하는 확증 편향, 이걸 터널 시야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쪽으로 완전히 생각을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씨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시켜버리고, 윤 씨로 몰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혹시 그 지문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그 다른 어떤 이동식 그런 지문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조금, 지금도 확인해주지 못한다는 이 얘기가, 그때 그러면 그것이 지문이 확실하게 나왔다면 어떤 식으로 가지고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 채모라는 것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확증 편향이라든지 터널시야에 갇혀가지고 윤 씨로 쉽게 단정 지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혈액형 얘기하시고 채모 얘기하시고 네. 사실 답답한 거는 지금 그 물건 증거물들이 남아 있으면 현재 그렇죠. 100%의 거의 일치율을 보이는 DNA 검사를 하면 그만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럼 뭐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경찰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네. 지금 위원님처럼 지금 그 당시에 가치가 있는 증거물들은 모두 다 검찰에 송치를 했고 해서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또 네. 검찰에도 확인해봤더니 모두 폐기된 상태라면서 아무것도 보존 기한이 지나서요. 예,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갖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가치가 없어서 갖고 있는 거래요. 그게 하나가 그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풀, 또 클로바 같은 풀의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게 당시에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서 가치 없는 증거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네. 당시에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존하지 않았군요. 오히려. 네. 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또 이 지금 사건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국가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감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면 왜 1심 재판 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서야 2심부터 왜 윤 씨는 결백을 주장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건데요. 윤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 조사 과정에서 이건 사형이라는 거야. 자백을 안 했을 경우에. 자백을 하면 무기나 20년을 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상고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렇게 갔고 2심에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국선 배우는 내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1심 결심 때 그때 얼굴 한번 보고 그걸로 끝이야. 그 당시에 얘기해본 기억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건 조작된 사건이다. 지금도 나를 좋게 본 사람도 없을 거야. 보니까 떳떳하다고 나 떳떳하다고 보지. 그러니까 검사가 윤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거는 자백 안 하면 사형 선고 나올 거야. 그래서 덜컥 겁이 나서 자백을 했고 그래서 1심 때는 그렇게
자백한 대로 흘러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토대로 자기는 이제 지금은 진범이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에서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진범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 씨는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했고요. 재심 청구는 박준영 변호사가 맡게 됐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을 맡아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사죠. 그 변호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재의 자백 이전에는 이 억울하다는 주장이 그렇게 큰 의미를 줄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에는 이 억울하다는 주장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춘재의 자백을 이 억울하다는 주장이 보완하는 거고 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또 이춘재의 자백이 보완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로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이춘재의 자백은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억울하다는 주장, 이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범죄가 있었다라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들으신 대로 이춘재의 진술로 재심 청구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들어보니까 경찰이 13번 정도 이춘재 조사를 했는데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이춘재의 진술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범행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변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도관들의 이야기는 조금 심경의 변화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혼거실에 있다가 독방에 와가지고 이 조사를 위해서 독방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단절되고 답답하다는 그 심경 피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서서히 자기의 어떤 이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춘재 입장에서는 경찰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이 패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단계는 경찰이 이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네가 했냐 이거 묻는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춘재의 이야기만 듣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춘재 입장에서는 경찰의 패를 지금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진술만 요구하니까 짜증도 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심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찰은 14건 그다음에 30여 건의 성폭행 이춘재가 1차적으로 진술했던 자백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먼저 확인한 다음에 네.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춘재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묻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예. 사실 아직 윤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도 윤 씨의 외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성찰해야 할 부분인데요. 경찰도 아무런 편견과 계산 없이 꼭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